김순영 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져서 유스키들어서 저희 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사장님들만 계시는데 요즘 우리 강의할 때 보면 발표할 때 마이스토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아는 마이스토리지만 마이스토리를 네,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잠깐 마이스토리 이야기하자면 저는 집안의 환경에 의해서 직업이 선택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여상을 나왔고요. 여상을 나와서 처음에는 여러 이제 학교에서 보내주는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가다가 제가 조금 사회생활 할 때까지 있었던 곳은 이제 LG전자의 격리로 들어갔었거든요. LG전자의 격리로 들어가요. 그때는 LG가 아니었고 금성사였어요. 금성사. 노란 옷 입고 다니는 금성사였거든요. 그 금성사에 다니면서 지금의 현재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계속 연애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금성사에서 집안의 환경이라는 건 제가 이제 집안에 갑자기 언니가 많이 아프면서 엄마랑 같이 병원비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회사 생활에서는 도저히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 주위에 엄마 주위에 가장 부자로 사는 이모를 이제 부자로 사는 사람들 딱 보니까 미용하는 이모가 가장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저희 엄마가 안 계시지만 원래 반송시장 창원에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반송시장 한 중간에서 엄마가 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은 이제 엄마 친구분이 그 반송에서 지금은 파리바게트 자리 거기서 미용실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이모 집에는 가면 늘 손님이 많고 늘 현금 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직업으로서 근데 그때 그 이모가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엄마의 삶과 그 이모의 삶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미용을 시작하면 저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여자로서 직업을 갖고 돈도 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용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미용하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미용 시작할 때만 해도 미용이 굉장히 박한 직업이었고 또 약간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신랑이 박복하다, 뭐 신랑복이 박복하다, 신랑이 일을 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좀 편한 데 시집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 평생 일을 해야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제 욕심에 나는 꼭 부자로 살고 싶고 또 사장으로 살고 싶다라 이런 어릴 적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미용실을 엄마 몰래 이제 미용 자격증을 따고 미용실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LG전자 그때 지금 금성사를 그만두고 미용을 배우면서 참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27살에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는과 동시에 이제 나의 미용실을 오픈해서 쭉 미용실을 이제 제가 유스킨 만나기 전까지 미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27살 때 결혼하자마자 미용실을 오픈했고 또 미용실 오픈하는 동시에 조금 몇 개월 안 돼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화학 물질에 파마약이나 염색약에 계속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아이가
아이가 9개월 정도 됐을 때에 굉장히 막 피부가 가렵고 애가 막 계속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뭐 가렵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가려울 정도로 힘들어해서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수분 건조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분 건조에 의한 아토피의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뭐 한의원이라든지 병원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나아지는 건 아니고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첫째도 낳고 그렇게 심해지고 둘째도 낳고 나니까 그렇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런 동시에 저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35살 정도 되니까 계속해서 미용실 할 때도 거진 투잡을 했거든요. 미용을 배울 때는 크게 돈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9시에 마치면 또 저녁 늦게까지 1시까지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 12시나 1시 돼서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고 힘든 걸 계속 겪다 보니까 35살 정도 되니까 나 이 상태로 있다가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건강식품 굉장히 미용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권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안 들어본지 않은 그런 건강식품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미용실에서 오는 뭐 가시오가피에 들어가 있는 고래 한백이라든지 아메이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식품들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게 계속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제가 이제 한번 미용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탁 쓰러지면서 내가 쉬어야 되는 시기가 오는구나 하면서 미용실을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다른 뭐 미용실에 이제 그 원장님이 아프셔서 그 길을 가면서 저희 스폰서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몇 달 뒤에 쉬고 제가 다시 미용실을 오픈했을 때는 원래 마산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창원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동네에 가니까 동네 미용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많이 생기면서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이 프랜차이즈로 많이 옮겨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용실 안에서 다른 것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투잡으로 뭔가를 부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때 우연히 잠깐 쉬는 동안 다녔던 미용실에서 만났던 윤미수 사장님이 그때 잠깐 오셔서 갈바닉을 자랑을 하셨어요. 갈바닉을 저한테 해주지는 않았고 미국에서 사가지고 오셨다고 이 기계는 그냥 문질기만 하면 주름이 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게 2년이나도 지났는데 왜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그 갈바닉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수 사장님의 명함을 막 찾았어요. 저는 원래 명함을 받으면 잘 버리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윤미수 사장님 명함이 진짜 염색약에 막 꼬기 해가지고 진짜 오래된 옛날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사장님이 그때 미국에 계셨는가 바로 못 오시고 한 며칠 있다가 오셔서 갈바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고 대문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전 진짜 대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갈바닉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속 대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은 처음에 우리가 콜도 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함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함을 제가 굉장히 느꼈고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윤미 사장님에게 다 표현했어요. 나 불편하다고. 근데 갈바닉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소개가 일어나면서 제가 수익이 막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익의 구조가 너무 궁금해서 윤미 사장님께 정말로 뉴스킨을 넣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이 계속 소개로 인해서 돈이 되니까 윤미 사장님에게 이 수익의 구조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때 NSE의 비전이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틀 밤을 꼬박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그러니까 한 3번 만에 3번 3일 동안 이 책을 밤에 잠도 안 자고 읽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 구조가 진짜
이런 구조가 세상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읽고 조장 사장님에게 던져줬어요. 니도 이 책 한번 읽어봐라. 너무 신기하다.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단다. 이러면서 이 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께 수익의 구조가 궁금하대서 초대, 더 알 수 있는 자리가 없냐 했을 때 사장님이 부산으로 오셔서 LOI라는 걸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LOI를 듣게 되면서 현금 사사분면을 들으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그런 세상에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권리소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미용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막 생길 때 그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왜 생기는지 이 책을 보면서 유스킨 안에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스킨을 시작했고 2009년 2010년 걸쳐서 유스킨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유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게 우리 집안의 환경이에요. 네, 나의 직업이 내 아이를 아프게 했던 것처럼 나의 직업이 또한 나도 아프게 했거든요. 저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의 임상을 보면 저희 아이가 진짜 아토피가 심했어요.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좀 나아져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이 아이를 밤마다 얘가 첫째는 수문근족증이었는데 자라면서 차츰차츰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기를 뭘 했냐면 고칠 수는 없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쓰고 수분을 많이 보습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잘 씻기지 마라. 많이 씻기지 마라. 계속해서 씻어 애들을 샤워시키거나 씻기면서 이 알칼리로 계속 씻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건조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병원에서 최대한 아이를 씻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애들이 안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첫째는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얼굴만 딱 빼고 신기하게도 얼굴만 딱 빼고 온몸이 이 상태였어요. 화상 덩어리 입은 것처럼 상처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했나 그냥 진짜 이불에 이렇게 막 애들이 굴르잖아요. 잠잔다고. 그러면 그 피가 이불에 다 묻는 거예요. 매일 이불을 갈아야 되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크면서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너무 심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목류병까지 있었거든요. 남의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사촌 오빠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랬거든요. 어른들이 쟤 왜 저러냐고 밤에. 그 정도로 아토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 병원에 가니까 그런 증상도 일어난다 하더라고.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얘가 밤에는 손으로 이렇게 끈을 갖고 묶고 잘 정도로. 왜냐하면 밤에 계속 건지는 거예요. 건지면 이게 벅벅벅벅 소리 나요. 피가 나도록 자기가 모르게 이제 막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가려우니까 간지는데 그렇게 나면 이제 나 아침 되면 피가 완전 범벅이 돼가지고 진짜 이거 약 발라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창원에 서울 그 피부과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내려와서 피부과 생겼는데 그 병원에 가면 아토피를 잘 고친 데서 그래서 그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을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주는 스트레스 연고약을 바르니까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뭐라 해야지 우리 그 꼼보처럼 있잖아요. 까맣게 착색이 되면서 그 착색된 부분에 하얀 알갱이들이 다 생기기 시작해요. 염증처럼. 그래서 그걸 한 달 딱 바르고는 이거 도대체 발라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걸 끊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게 한 달 동안 발란 착색되는 그 염증 같은 것들이 빠지는데 유스킨을 쓰고 8년 9년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어느 정도 제거가 되더라고요.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그 스토레이지 연고가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오늘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 팔은요. 지금 23살이고요. 지금은 아토피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는 지가 너무 심하니까 이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지가 갈바닉을 들고 세이핑 젤을 가지고 계속 문지는 거예요. 지가 너무 따가우니까. 근데 세이핑 젤 갖고 문질고 나면 또 괜찮아. 그날 하루는 자.
그래서 제가 바디바라고 썼는데요. 바디바를 그렇게 많이 가렵게 막 그러니까 가렵게 막 건질던 애가 밤에 딱 샤워하고 바디바로 싹 다 이렇게 다 문질문질 칠해놨고 자면은 그날은 하나도 안 간지러요. 안 간질고 그냥 잠을 편안하게 자고. 그래서 얘가 지금도 조그만한 용기에,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용기에 핸드로션, 인앤서, 바디바는 늘 들고 다니거든요. 다른 걸 바르면 아직도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연고가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는 걸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에게도 제가 스트레스 연고 절대 못 바르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아토피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피부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염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원래는 생기지 않았는데 봄만 되면 한 4년 전부터 봄만 되면 굉장히 꽃가루지 알러지처럼 이 비염이 생기는데 비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 비염 증상이 그냥 코만 푸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안구가 부더라고요. 우리 애는 안구가 부으면서 눈 주위가 퉁퉁 불면서 눈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을 가도 잘 낫지 않고 주사 맞고 오면 좀 낫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그리고 이 애가 수족 냉증이 있어요. 어린애인데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수족 냉증이 심하거든요. 피가 안 통해요.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다니고 지금 이 계절에 아직도 전기요를 틀고 자거든요. 그 정도로 얘가 수족 냉증이 몸이 찬데 제가 해독 주스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파마넥스 해독 주스. 제가 이거를 얘한테 약보다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이거를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먹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비염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킁킁거리는 것 보다는 눈이 붓는 게, 눈 안구가 붓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진짜 눈 안구가 이렇게 부을 때는 눈이 터질 것 같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졌고 수족 냉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손을 잡거나 이제 비염이 생긴 애들 보면 야, 니 유스킨에 해독 주스 해야 된다. 야, 해독 주스 해라. 우리 엄마가 하는 해독 주스 한 번만 먹어봐. 엄청 좋아.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막 자기가 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도 좋아졌지만 자기는 비염 해독 수술에 의해서 비염이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생겼기 때문에 소개라는 걸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가 어느 정도 커서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다는 거 아니까 지금도 실은 마시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2병을 해서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컨트롤 해야 된대서 지금 해독 주스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아니까 우리 집에는 완전 파마넥스 아이들 3명인데 이 파마넥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들 조금만 운동해도 오버드라이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실은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좀 먹으려고 사다 놓으면 없어. 다 먹고. 그래서 메타도 저희들은 전쟁입니다. 메타 그 세트로 사면 메타 아들은 엄청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들은 굉장히 설사가 심하거든요. 근데 메타 먹으니까 그게 좀 덜하대요. 그래서 메타를 또 엄청 먹고 지금 현재 파마넥스 전쟁이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저희가 벌어서 파마넥스를 먹이는데 지금 건강 찾는 데 우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저희가 임상이 참 많은데 유스킨으로 해서 제가 제 삶도 달라졌지만 저희 아이들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아토피 하나만 고친 것만 해도 유스킨에도 저는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아토피나 비염 있으신 분 꼭 한번 해독 주시라. 유스킨의 아토피에 좋은 식품이나 이제 제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좀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